반갑습니다. 집사님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이버 카페, 반려동물 기능업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에 고양이나 강아지, 암, 종양 치료차 많이들 방문해 주시는데요. 오늘 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총론적인 의미의 그 개구충제라든지 다른 여러가지 대사보충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카페에 올린 자료인데요.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 들어오시면은 성실회원 등록하시면 모든 자료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즉시 준회원이 되시고요. 3가지 정도 글 올리시고 가입 인정하시면 곧 정회원 되십니다. 그리고 성실회원 되시면 모든 글 읽으실 수 있고요. 후원회원이 되시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다 해드립니다. 좌측에 보시면 메뉴에 고양이나 강아지, 암, 종양에 치료한 자료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내용 중에서 하나 암, 종양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은 오프라벨 약이라고 되어 있죠. 오프라벨 약으로 고양이, 강아지, 암 치료약이 리퍼퍼시드 드럭스 오브 오프라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개구충제로 고양이나 강아지, 암 또는 사람이 개구충제 먹고 치료가 됐다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뭔 구충제를 먹고 치료가 되냐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긴가민가해서 먹기도 하는데, 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개구충제를 먹고 치료가 되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총론적인 의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충제가 구충제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암도 치료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즉 약이 한 가지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을 늘려서도 효과가 날 수가 있고, 또 양을 적게 했을 때도 또 다른 효과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프라벨이란 약은 원래 질병 치료에 있는 성격이 아니라 별도의 따로 다른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프라벨, 그 라벨을 띄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벨의 반대만 온라벨이니까, 가령 개구충제 같은 경우 온라벨이라면 원래대로의 그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구충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옴니쿠어, 파나쿠어라는 그 펜벤다존 성분의 구충제는 고양이나 강아지들 실질적인 구충하는 게 온라벨이고, 이 구충제로다가 다른 질병을 치료했다면은 오프라벨이 되는 겁니다. 약이 한 가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다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이 그 오프라벨의 또 다른 뜻으로다가 드럭 리퍼퍼싱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목적으로 쓴다 또는 목적을 재창출해서 또 재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정확하게 라벨에 표기된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의미로서 용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용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그때의 치료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쉽게 우리가 예로 아스피린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아스피린은 감기약이라고, 바이엘에서 난 아스피린이 감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해열 진통제하고 감기약인데 이게 언젠가부터 심장약에 쓰였습니다. 심장이라든지 혈관약으로다가 쓰는데, 이때는 용량을 많이 먹이는 게 아니라 적은 용량으로다가 매일 꾸준히 먹으면은 심장 질환을 치료도 해주고 또 예방을 해준다는 그런 별도의 목적으로 쓰는 거죠. 그 용량을 줄이니까 심장 치료제가 됐다. 바이엘의 아스피린 같은 예인데, 이런 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에 약이 한 가지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그 약을 제조했을 때 그 효과 말고도 다른 목적으로다가도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약들 충분히 활용하는 거고, 이렇게 된 이유는 50년 60년 동안은 약을 만들어 오면서 현대 들어서 벌써 한 7, 80년 이상 됐죠. 현대 양학이 발전되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약들을 데이터를 다 모아서 슈퍼컴퓨터에서 돌려보니까 각각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작용된다, 원래의 약 효과에도 각각의 효과가 있다는 게 다 나왔습니다. 또 그래서 수많은 약들을 돌려갖고 가령 이제 암을 치료할 때 암이 치료되는 약들이 어떤 게 있는 건가, 원래 항암약 말고 표준 항암약 말고 이런 식으로다가 효과가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슈퍼컴퓨터에다 돌려보니까 수많은 약들이 항암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그거를 잘 응용해서 활용하는 게 오프라벨 약으로다가 암, 종양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좋은 점은 일단 안정성은 확보가 된 거죠. 처음 나온 약은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 안정성이 있는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미 나온 약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정성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용은 할 수 있다. 단지 이제 효과문에서 좀 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충제가 개구충제로도 암 치료가 충분히 된다는 것은 이런 오프라벨 약이기 때문에 구충제가 구충 외에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거를 알려드리는 그런 총론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용도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올라벨에서 용도가 변경돼서 구충이 아니라 항암 치료에 되는 그런 오프라벨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개구충제만 항암이 되고 악성 종양이 치료되냐? 아닙니다. 아주 많은 약들이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슈퍼컴퓨터가 이제까지 약약 발전해서 나온 약들을 모두 돌렸을 때 그 중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암 치료하는 약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아놓은 자료가 이 오프라벨에 대해서 오프라벨로다가 암 치료하는 거고 표준 치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학병원에서 치료한다기보다는 기능의학병원들에서 주로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이 방법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사람들 기능의학병원에서 오프라벨 약으로 상당히 많이 치료합니다. 표준 항암 치료가 상당히 독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오프라벨로다가 치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오프라벨은 두 가지가 있는데 대사약이 있고 서플리먼트라고 해서 대사 보조제가 있습니다. 약이라는 거는 메트포르민, 독시사이클 같은 실제 약들이고요. 서플리먼트라는 거는 대사 보조제들, 라이코펜이라든지 커큐민, 케르세틴 같은 보조제들이죠. 우리가 아는 약보다는 약하고 대신에 안정성은 좀 더 있고 부작용이 적다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암치료용으로 쓰는 오프라벨 약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기본이 염증을 줄여주는 약들입니다. 구충제, 개구충제죠. 근데 구충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펜벤다졸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펜벤다졸도 비슷한 사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메벤다졸, 플루벤다졸 이렇게 벤지미다졸 끝에 다 졸로 끝나는 것들이 서너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구충제들도 전부 다 항암에 사용이 되고 지금은 오히려 이런 펜벤다졸이나 메벤다졸, 알벤다졸보다는 이버맥틴이라든지 니클로사마이드 같은 다른 구충제들이 더 많이 항암에 사용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죠. 우한폐렴, 코비드19라는 그런 치료에 사용되는 약들도 말라리아제들이 똑같이 암에도 작용이 기전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도 알려져 있는데요. 구충제가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오프라벨 약이고요. 그러니까 구충의 목적으로 쓰는 건 온라벨이고 항암에 사용되는 게 오프라벨입니다. 그리고 메트포민이라고 해서 메트포르민이라고도 하고 메트포민인데 이게 당뇨약인데 이 당뇨약도 항암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소염 진통제들도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되죠. 항진균제, 이 항진균제도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되는데요. 배식세포의 포식작용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진균제는 사람은 곰팡이약이라고 하고 무좀약인데 반려동물들, 고양이나 강아지에 있어서는 링웜이라고 하는 곰팡이성 피부병 약입니다. 이트라코나졸, 아시코나졸, 플루코나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항진균제인데 이런 것들 한 달, 두 달씩 링웜 치료차 동물병원에서 사용이 되고 이 약들은 다 사람용 약을 갖다가 차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생제들이 또 암 치료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독시사이클린이 강아지, 고양이에도 쓰이고 사람에도 쓰이는 항생제인데요. 사람용 항생제를 반려동물에서 차용해서 쓰는 건데 이것도 항생제가 암 치료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때 이용해 보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항말라리아제 앞서 말씀드렸죠. 항말라리아제가 이번에 우한폐렴 코비드19에도 사용되는데 치료차 이것도 항암 치료에 비슷하게 작동이 됩니다. 말라리아 치료가 항암 치료하고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이라고 해서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있습니다. 고지혈증 잘 아시죠? 중성지방들, 피가 끈적끈적하고 기름기 많고 고단백, 고지방 드시는 분들이 고지혈증 약 드시는데요. 이때 그 중에서도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들이 항암 치료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열각 약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을 보면은 항염 작용이 있는데요. 염증을 줄여줘서 통증도 줄이지만 이 항염 작용하는 약들이 다 암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다 대사 약물들이고요. 그 외에 대사 보조제들도 한 100가지 이상 되는데 이 대사 보조제 중에서도 염증에
좋은 것들, 염증을 줄여주는 약들이 다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되고 악성 종양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또 악성 종양 치료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여주니까 환자들, 반려동물들 통증을 많이 줄여줘서 편안하게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염증을 줄여주는 약들은 항암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은 쉽게 어떤 약을 선별해서 먹을지 가늠이 잡힐 겁니다. 보시는 게 개구충제 안텔민 뽀삐라고, 이게 2,000원 정도,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였는데요. 이게 메벤다조 C형입니다. 뽀삐가 왼쪽에 있는 게. 그리고 오른쪽에 광범위 구충제 알콤정 일양약품 거. 이게 플루벤다졸에서 사랑 구충제인데 주로 아기들에도 많이 먹이는 약이고요. 바로 밑에 파나쿠 500ml. 요게 국내 제품은 아니고 해외 제품, 오스트리아 제품인데 이게 제일 유명한 개구충제 파나쿠어입니다. 펜벤다졸이라는 파나쿠어고 500ml 한 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반 잘라갖고 보통 고양이 강아지 250ml 정도 먹고, 또 디펜스라고 한때 개구충제로 열풍을 붓던 사람이 먹었던 게 파나쿠어인데 그 사람은 이 제품을 먹은 게 아니라 가루형체 1g짜리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파나쿠어 500ml 정짜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먹기도 편하고 가격도 더 비쌀 수도 있지만 이게 더 착하고요. 경제적이고. 디펜스는 이걸 구하지 못해서 가루로 된 거 1g짜리도 많이 먹었는데 그게 더 먹기 불편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젠탈종은 알벤다졸이라고 되는데 이게 사람용 대표적인 구충제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약국, 기생충 약들 1년에 두세 차례 또는 서너 차례 먹죠. 하루에 한 개씩만 먹으면 구충이 되는 거고요. 기본 구충은 하루에 한 개지만은 기생충마다 다 다릅니다. 먹는 용도나 약이. 어떤 거는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기생충이 있을 텐데, 가령 구충제를 먹고 항암을 하려다 그런다면 어느 정도 용량을 결정했냐면은 일반적인 회충 요충이 아니라 전신 기생충을 치료할 수 있는 복용량과 기간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 정도가 돼야지 암 치료가 되는 거죠. 구충제 이거 얼마짜리 되지도 않는 거 500원짜리 하나 먹고 암이 치료가 될 리가 없죠. 그러나 적정한 용량을 꾸준히 먹어주면 항암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라이프 익스텐션이라는 그 보충제 회사, 보조제 회사가 있는데요. 그 라이프 익스텐션사에서 암 치료에 대해서 오프라벨 약에 대한 자료를 공개한 게 있어서 저희 세상의 모든 공약 카페에 링크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것도 다 FDA에서 승인된 6가지 약 중에서도 온라벨이나 오프라벨 약들을 어떻게 암 치료에 사용되는가 내용을 적어놨는데, 물론 영어로 되어 있죠. 그러나 요거 번역 기능 잘 이용하시면은 하나하나 읽어볼 수 있어서 그냥 도움이 됩니다. 아스피린도 항암 치료를 한다는 내용들, 아스피린이 염증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람의 경우 장염 코팅 아스피린 하루 복용 81ml에서 320ml 양을 복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고양이는, 강아지는 아스피린을 안 먹입니다. 이건 이제 사람 암 치료할 때 아스피린 갖고도 암을 치료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드린 거죠. 아스피린은 심장병 예방 치료 또는 소염 해열제, 감기 같은 거 몸살에 먹는 약이지만 암 치료에 된다는 것들이죠. 2000년대 들어온 다음부터 수십 년간 이루어진 약들을 체계적으로 슈퍼컴퓨터로다가 분류해가지고 어떤 약을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가, 기본 온 라벨로서 역할 말고 오프 라벨로서도 암 치료가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자료들을 쭉 공유하면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이미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개구충제가 왜 암이 치료가 되느냐 그 의구심을 갖는 것 자체가 지금은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사진에 나온 건 동의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동의 사진 올리는 거고요. 그러면 라이프 익스텐션사의 오프라벨에 대한 자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곧장 라이프 익스텐션사로 들어가고요. 그럼 이 라이프 익스텐션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내용들, 보조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프 익스텐션사는 중상위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추천하는 보조제 중에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여기 링크 건 거는 Using 오프라벨 Drugs for Cancer Prevention and Adjuvant Treatment, 오프라벨 약으로도 어떻게 암을 치료하고 조절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물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고 그렇지만은 아스피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요즘은 다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한국어로다만 번역해 주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죠.
암 예방 및 보조 치료에 오프라벨 약물 사용법, 암세포하고 오프라벨 약물 과학적인 검토 이렇게 돼 있죠. 매년 6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암으로 사망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스피린이나 시메티딘 같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들, 스타틴, 아까 얘기한 고지혈증 약이고 메포민이라는 그 당뇨약 앞서 말씀드렸죠. 시메티딘은 항히스타민제고요. 이런 것들이 일부는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인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고 이게 다 FDA에서 승인을 받은 6가지 약들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약들 중에서 암 치료가 가능한 약들 그런 기전들 다 적어놨습니다. 아스피린에 대해서 대표적인 아스피린이 가장 구하기 쉽고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이걸 하나 들어와 놨고요. 유방암, 폐암, 난과 위에 다 되어 있고요. 시메티딘, 항히스타민제인데 이게 위장 치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메티딘으로다가 하루에 800ml 먹이니까 위암 환자한테 좋았다 또는 위암 환자가 오래 살았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스타틴은 AMPK 활성 기능이 되어 있다. 이것도 AMPK 활성이 돼야지 암이 치료가 되거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하나 게 나오는데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번역이 조금 잘못해서 스테틴 효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스타틴이라고 우리가 주로 부릅니다. 그래서 유방암, 전립선암, 팡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판크레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췌장이라는 뜻이 있는데 판크레아틱이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기가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더 이렇게 판단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다중 동작 메커니즘이라는 게 이제 약이 한 가지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중 동작 메커니즘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 나실 때 라이프 익스텐션 잡고 쭈루룩 보시면은 이해가 되십니다. 왜 오프라벨이라는 게 뭔가 개구충제라는 게 왜 구충제만 치료가 안 되고 어떻게 이게 암 치료가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총론적인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걸 이해하신다면은 구충제로도 암 치료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 정도 마치려고 그러고 그 다음 다시 목록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오늘 올린 건데 오프라벨 약물들 참고하고 밀링온 오프라벨 드럭스 프로토콜 포 캔서 암 치료를 위한 프로토콜 되어 있는데 이거랑 연관된 내용입니다.